2022년 9월 1일 이정훈입니다. 호반건설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대우 프루지오, 현대의 힐스테이트, 삼성의 레미안, LG의 자이, 포스코의 더샵,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아실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고요. 호반건설도 열심히 서울 주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에서 말하는 기업들만큼 큰 네임밸류는 있지 않지만 과거 대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주요 건설사, 아파트 짓는 회사가 된 청구처럼 지방 출신으로 열심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호남건설은 현재 금호그룹이 휘청해버렸죠. 무너졌다고 봐야 되나요? 금호 이후 최대의 호남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남 제1 호반건설을 검찰이 위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부정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호반건설이 특이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대부분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변 언론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2019년 소리소문 없이 이 서울신문이 호반건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언론사가 호반건설에 넘어갔습니다. 대체로 대기업들이나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기업들은 언론을 인수를 잘 안 합니다. 언론에 광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유지하지 직접 지분을 확보해서 이렇게 자회사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독 호남 지역에서만은 이 건설사들이 언론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었죠. 그래서인가요?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또 기타 등등의 몇 개 매체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호반건설은 언론 사냥에 나섰을까? 그걸 주제로 한번 호반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위례 신도시, 위례 게이트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는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먼저 대장동에 앞서서 여기에 개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또는 유동규가 이끌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러한 성남시 관련 관기관 내부 자료가 민간 사업자인 호반건설로 유출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호반건설은 수백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올린 거 아니냐, 뭔가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거의 대장동 게이트와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사 3부는, 반부패 3부는 호반건설, 또 이 호반건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은 이 위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법인이죠. 그 다음에 자산을 관리하는 위례 자산관리와 위례 자산관리도 역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호반건설의 자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 3개 회사 관련자의 집 등 20곳과 이미 대장동 게이트로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역시 재판받고 있고 투옥되어 있는 남욱,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는 대장동 게이트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대장동 게이트의 예고폰 전반전이 위례 사건이다라고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 이 대장동 게이트는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한다 그랬다가 민간개발로 바꾸면서 사실상 민간한테 다 줘버렸죠. 다 줬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화천대유한테 거의 다 줬죠. 그래서 떼돈을 벌게 해줬는데, 이런 방식을 먼저 예행 연습한 데가 위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남동업은 이 위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하기 직전에 마지막 뽑는 게 우선협상 대상자인데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미래에셋 사주도 호남뿐이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 의해서 시행할 회사라가 아까 특수목적보인 SPC인데 푸른 위례 프로젝트, 푸른 위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푸른 위례는 자산을 관리할 법인으로 위례 자산 관리를 선정하는데 이 위례 자산 관리는 시공을 맡은 호방건설의 또 자회사입니다. 손자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뭐 민관 개발한다고 사실 민간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미 다 끝났죠. 위례는 뭐 지금 개발이 다 돼서 위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남한산성 가시면은 꼭대기에 올라가시면은 동쪽인가 서쪽인가 보면은 쫙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옛날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하고 그 예하 3 특전여단이 있던 그 부대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육군 행정학교도 있어서 상당히 넓은 군부지였는데 그걸 다 밀어내고 거기다가 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도계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자료가 민간사업 쪽에 유출돼서 이게 다 이재명 씨 시장 때 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분양은 2017년쯤부터 했는데 수익이 306억 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155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좀 헷갈립니다. 성남도공이 받은 배당이익은 150억. 그러면 한 155억은 어디로 갔지? 이게 대장동 사업자나 가족에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공사들은 그렇게 많이 벌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공사 짓고 건설비만 받으면 끝이에요. 지금 의심은 뭔가 하면은 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미 누구를 한다라고 정해놓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되자마자 바로 푸른 위례를 만들고 쫙쫙쫙 그냥 간 거죠. 굉장히 불가능한 속도로 가서 위례 자산관리를 만들어서 쫙 했습니다. 이 시절에 뭐 이재명 씨는 한참 공사하고 할 때는 연임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자체장이 돼가지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를 지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 보수당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해서 적법성이 아니면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개혁했기 때문에 턱턱턱 바꿔서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집권 초기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굳어지고 나면은 서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돌았습니다. 이재명 씨는 성남에서 재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으니 뭐 이 사업은 뭐 쫙쫙쫙 가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 게이트까지 터지니까 이제 다시 이걸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호방건설을 아까 제가 언론 사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북한의 관변지랑 비교되는 게 아주 친정부 잡지 신문이 서울신문이죠. 서울신문이 2019년에 호방건설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방건설 인수한 이후에 그 기자들 사정들이 좀 좋아졌어요. 봉급도 많아졌다고 들었고 처음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어차피 여권 정부 기관지다 보니까 기관지처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들어서도 뭐 보수당이 들어서 하고 기자들이 살아선지 기업이 들어와도 큰 저항을 안 하고 그냥 뭐 봉급 더 준다니까 그냥 지내는 걸로. 서울신문 기자들은 굉장히 화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이 10조 이상이 넘는 대기업으로 보는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일간신문 지분의 50% 이상을 점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IT 매체로 전자신문이 있는데 전자신문도 인수했습니다. 전자신문은 또 법적으로 일간지가 아니라서 아주 쉽게 인수할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EB뉴스 알파벳 영어 EB 그 다음에 N 이렇게 쓰는데 거기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 호방건설은
호남권에 있는 주요 방송인 광주 방송의 상당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호방건설은 왜 이렇게 언론에 예민하게 언론을 막 인수하려고 하느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KBS하고 호방건설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올해입니다. 올해인가? KBS는 호방건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호방건설은 잘했다 뭐 그런 걸 보도하니까 그게 허위 보도라고 하면서 KBS 기자 등이 정정 보도 요구하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 싸움이 붙었죠. 굉장히 호남건설은요, 뭔가 호방건설은 언론서 뭐가 나오면 아주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외환은행이 김대중 정권 때 북한으로 송금하는 돈, 산업은행에서 꺼낸 돈 중에 일부는 현대상선이 받아서 쓰고, 그 현대상선은 그 돈 나중에 갚았어요. 나머지 4억 원 이상을 북한에 보내는데 4억 달러가 갔고, 나머지 중발이 됐다. 중발된 중에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건너갔고 박지원이가 먹은 거는 몇백억 원이긴 하지만 밝혀진 바 있었고, 그 사람도 추징금을 내놨었고, 더 있는데 수사를 안 한 걸로 보이고, 근데 그 돈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검은머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얘기겠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버리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은행에 팔았는데 자기 원하는 만큼 이익을 못 봤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뭐 일부 이겼는데 한동훈 장관이 우리는 완전히 이겨야 된다고 다시 이제 이심 가겠다 뭐 그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론스타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의 사모펀드가 불법으로 북한에 달러를 보내지 외환은행을 산 것이 흥미로워요. 언론이 자꾸 뭔가 시끄러운 보도하면 언론은 사버리면 제일 좋죠. 근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그 개인사주들이 거의 뭐 80 내지 90%, 그리고 빚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도 안 했어요. 사기가 어렵죠. 서울신문은 어디더라? 몇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포스코하고 무슨 이런 데가 주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기 쉬워요. 그리고 2019년에 서울신문을 호반이 가져간 걸로 아는데, 그때는 정권이 누구 때입니까? 문재인 때죠. 민주당 정권이죠. 그때 누군가가 민주당 측에서 20년 집권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집권하려면 자기네 매체가 하나 필요하죠. 우리 보수 언론은 조중동이 딱 버티고 있어서 되는데, 저쪽에서는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버티고 있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던 서울신문을 인수해서 가져간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재명 씨는 쌍방울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지 않은 거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쌍방울과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나는 쌍방울 내복밖에 사입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독립문 거는 안 사입었나? 독립문 메리아스 또 사입고 쌍방울도 사입어야지. 우리 클 때 독립문하고 쌍방울 갖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배아무개 씨, 그는 나중에 이재명 씨를 따라서 공무원이 됐는데 5구까지 됐는데, 그가 갖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로 3채, 하나는 이제 어머니랑 공동, 또 하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4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자산 가치는 80억이다. 근데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명의의 재산은 34억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비서였던 사람이 이재명보다 재산이 많지? 그리고 변호사를 왜 비를 대납했다는 얘기가 자꾸 이 양반한테 나오지? 지금 이재명 씨한테 이해찬 계가 또 붙었잖아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니까. 이해찬 씨 측은 민주당에서는 킹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해찬을 자꾸 이재명을 지지하지?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월호든 4.3이든 광주든 자꾸 저걸 뭐라고 떠드는 거는요, 정부 예산이 나와서 그래요. 돈 없으면 금방 다 흩어집니다. 좌파들도요, 돈 나올 때가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들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정치도 돈으로 하는 겁니다. 노무현
씨도 야 나도 모르는 돈 2억 달러가 누군가 갖고 있고 그걸 풀면은 내 정권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게 되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게 했던 것이죠. 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킨텍스 이사장인가 했던 이거 이화영 씨.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 부지사 했던 사람이죠. 킨텍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자리죠. 호반건설이 위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하고 자산관리회사를, 자산관리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화천대유 같은 겁니다. 또 그 멤버가 이쪽 일을 끝낸 다음에 대장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성남시로 간 돈은 보다 더 많은 돈이 어디론가 갔는데 누구한테 갔느냐? 저 뭐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뭐 5천억인가 받았다고 당군 일의 최대의 성과라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화천대유 사람들이 갖고 갔죠. 그래서 무슨 그게 공영개발이냐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혜택을 본 사람들이 뭔가 보호를 하지 않나요? 론스타 사건을 잘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자기네 언론 매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은 상당히 신사적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통해서 뭐 하거나 하지 직접 지분은 안 갖습니다. 삼성은 아예 요즘 이재용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언론에 자기네 이미지 광고도 안 합니다. 할래면 하고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약점 많은 기업들은 언론을 많이 인수하려고 애를 쓰죠. 왜 호반건설은 언론 사냥에 나섰을까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 처음엔 돈을 많이 줘서 기자들이 좋아했었죠. 세월 지나면 또 이제 자기네 말 안 듣냐에 따라 또 이제 압박을 가하겠지. 그러한 호반 건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씨는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내복 사위인 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호반 건설 사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당군 일의 최대의 성과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의 답변을 같이 기다려 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